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지금 식탁에 앉았다고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방송을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이 식탁에 앉기까지의 과정들에서도 알아차림하면서 이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식을 보고 있으면은 그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자기 내면을 그를 알면서 보고 있음 이렇게 명명을 한 번 해도 되고요, 두 번 해도 되고, 그거는 그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잡으려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굳이 젓가락 잡으려고 할 때 앞에 젓가락은 빼도 됩니다. 잡으려고 함. 그러면은 손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동하려는 의도가 일어나지요. 팔을 움직이려고 명명을 하고 그 의도가 일어날 때 알면서 움직이려고 이렇게. 그럼 팔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 과정은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하고 젓가락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그 맞닿음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죠. 그냥 느낌 이렇게 명명을 해도 되고, 그냥 명명 없이 느껴지는 그대로 아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옮겨 잡지요. 그 과정 아시고, 제가 이제 아시고 하는 이 말씀은 알아차림하시고 이 말과 같습니다. 또 음식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반찬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고 있음, 명명. 그래서 반찬을 집으려는 의도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집으려 함. 그리고 이동합니다. 이동 과정 아시고, 또 음식과 젓가락이 서로 만나면은 그때 또 그 느껴지는 감촉이 있죠, 그죠? 그 음식하고 젓가락이 만났을 때에 내 손에서 전달되는 그 감촉이 있지 않습니까? 압력이라든가. 그러면 그거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깍 집었죠. 그럼 또 압력이 더 세지죠. 그러면 그죠? 그 느낌 아시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 과정, 이동을 입 쪽으로 이동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려고 명명하고, 이동 과정 그냥 아시면 되고, 그러면 입 앞에 왔을 때 어떤 반찬은 향이 강한 경우에는 향이 싹 일어납니다. 그거 알아차림하고 쓱 아시면 돼요, 이때는. 그리고 입을 벌리는 과정 아시고, 혀하고 음식이 서로 맞닿았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아시고, 씹는 과정 아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요, 감촉, 맛,
움직임 요것이 뚜렷한데요. 그래 이제 음식이 입안에 들어갔으면 혀하고 음식하고 맞닿는 감촉, 또 그 씹는 과정, 그러면서 시간의 진행의 됨에 따라 처음에 느껴지는 맛, 후반부에 가서 또 느껴지는 맛,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촉, 맛, 씹는 과정,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면은 뚜렷한 거, 어느 것 하나 그냥 선택해서 알아차림 하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예를 들면은 밥알 같은 경우에는 밥이 이제 입안으로 들어오면은 첫째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일 수도 있고요. 따뜻함을 알고, 또 이렇게 밥알하고 혀하고 맞닿는 그 느낌이, 밥알 같은 경우는 좀 뚜렷하게 느껴지죠. 그 느낌이 뚜렷하면 그거 알아차림하고, 또 씹을수록 그 밥의 구수함이나 그 맛이 이제부터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맛에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밥을 씹어서 처음에는 밥의 그 느낌이 오돌오돌하게 밥알이 느껴졌는데, 그 씹는 과정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은 이게 밥알이 이렇게 죽처럼 되죠, 그죠? 이 딱딱한 그 밥알의 그 느낌이 이렇게 죽처럼 됐습니다. 이게 변하죠. 밥알이 이렇게 그러한 단단한 이렇게 느낌에서 이렇게 죽처럼 됐다는 건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무르익으면은 밥알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거를 보고도 무상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매일 저 닭울음 소리 매일 듣지만, 그 매일 듣는 닭울음 소리에 어떤 사람은 깨우치고 어떤 사람은 깨우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닭울음 소리가 되고, 이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깨우침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정성들임이 있다면, 그 깨우침의 현장에서는 소소한 일상에서 그냥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알이 들어와서 단단한 밥알이 액체가 되기까지의 이 변화를, 이거를 보고 무상을 깊이 깨우친다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뭐, 이렇게 씹으면 액체가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가 무르익어 갖고 그런 분들은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분이
하도 이 제자가 뭐를 가르치면 주면 잊어버려서 그러면 너는 수행을 천을 가지고 늘 그 청소를 하면서 뭐 쓸고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하여간 늘 청소를 하면서 그 쓸고 뭐 닦는다 이렇게 그 내면에서 그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그 천이 깨끗한 천이 그 자꾸 닦으니까 걸레가 돼갖고 그 탁해져 갖고 그거를 보고 아, 이 깨끗한 천이 이대로가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이렇게 탁한 걸레로 변화됐다는 거, 그거를 보고 이제 무상을 깨우쳤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소한 그 공부가 이 밑거름이 많이 이렇게 그 공부가 돼서 발효가 되면은 그 삼법인을 깨우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깨우치게 되고요. 또 소소한 일상을 떠나서 깨우칠 수도 없는 거고요. 부처님 제자분 안한존자 또 그 부처님 말씀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 그 아라한이 아니면은 그 결집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안한존자가 많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결집하는데도 중요하고, 그러나 안한존자는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경향을 오랜 시간을 그래 하고 새벽녘인가 피곤해서 이제 시로 들어가는데, 그 시로 들어가서 이제 침상에 누우면서 베개가 머리에 닿는 순간에 깨우쳤고 아라한이 되어서 그 결집에 참석을 하게 됐다는 일화가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잘 때마다 베개하고 머리가 맞닿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베개하고 머리가 맞닿는 순간에 그 깨우쳤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그 공부가 무르익어서 그 발효가 될 쯤 되면 그렇게 무슨 소리 듣고 깨우치고 내 몸에 무엇이 와닿는 느낌이 일어날 때 깨우치고 그 냄새가 일어날 때 깨우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삼키려는 의도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삼키려고 함 알아차림 명명하고 삼킵니다. 그 삼키는 과정이 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 뱃속까지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알아차림하고 또 다음 음식을 먹으려는 의도가 일어나면은 알아차림하고, 예, 특히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에 대한 그 자기 그걸 탐심이라 하죠. 음식에 대한 그 탐심도 일어나면은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밥 먹을 때
혼자서 드실 때는 처음에 이 밥 먹는 과정을 조금 느리지만 뭐 밥 한 끼 먹는데 한 3, 40분 걸려도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차림을 해보고 그렇게 무르익으면은 나중에는 정상 속도로 먹어도 많이 알아차림이 저절로 됩니다. 지금은 알아차림을 얘기하지만 이게 알아진다 이런 말들이 또 언젠가는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차림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알아지는 그 밥 먹으면서 많은 것이 알아집니다. 또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밥 먹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씻고 있을 때 씻고 있는 걸 알고 있을 뿐입니다. 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평상적으로 먹으면서 자기가 알아지는 만큼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계화해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차 마시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